첫 방송 하는 날까지도 안무에 없었어요. 리허설 할 때 장난 삼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, 제가. 그걸 보고 이제 주위에 분들이 재밌다 그래서 했던 것이 그게 된 거죠. 플래시 댄스라는 영화 봤을 때 거기서 중간에 잠깐 나오는 게 있어요. 그거 보고 완전히 제가 꽂혔어요.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그걸 완전히 외웠어요, 제가. 한 수십 번, 수백 번 보고.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쪽 길로 가게 됐죠. 지금은 이제 고기도 한우가 최고고 가요가 최고고 한류가 굉장한데,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외국 선호 사상들이 좀 많이 있었죠. 음악도 팝송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즐겨 듣고 그랬었는데, 특히 춤추는 음악은 사운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음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니까 파워 면에서 굉장히 딸리잖아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사람이 직접 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미국의 흑인 음악 같은 그런 기계 음악, 컴퓨터 음악에는 도저히 못 쫓아가는 거예요. 그 느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. LP판 같은 거, 흑인 음악 같은 거, 그런 거 구하기 위해서 막 10배도 주고 돈 주고 사고, 그리고 이태원 가다 보면은 그 테이프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. 그래피티 막 그려져 있고 막 안에서 자기들이 그런 음악만 따로 녹음해서 팔고, 그럼 우리 그거 갖고 다니면서 테이프 듣고 뭐 그랬었죠. 제가 데뷔곡이 원래 아바람이에요. 그거는 약간 좀 트로트에 가까운 멜로디인데, 그건 우리 사장님께서 주신 곡인데, 제가 거기다가 어떻게든지 춤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서 노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댄스를 거기다가 제가 혼자 다 만들었죠. 그러니까 무용단이 없는 그냥 저 혼자 솔로 안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,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까지는 이제 방송국 무용단이었어요. 제 안무가 별로 따로 특별한 건 저기 널 그리며 할 때 요거 기억 니은 춤 요거 하나만 제가 만든 거고, 나머지는 방송국에서 다 무용단들이 해줬죠. 이게 사람들이 가끔 이제 오해를 하는데, 제가 뭐 마이클 잭슨을 보고 베꼈다, 뭐 티파니라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베꼈다 얘기하는데, 제가 늦게 나온 건 맞아요. 베낀 건 아니에요. 난 그런 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. 예를 들자면 마이클 잭슨 문워커에 이게 나와요.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이클 잭슨이 영화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. 그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나왔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왔어요. 미국에서 나온 거지 우리나라에 와서 극장에서 본 거는 제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봤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, 그렇다고 내가 무슨 창작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, 춤추는 친구들 중에 뭐 이런 거 뭐 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많아요, 이런 동작이.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나도 모르게 예상치 않게 첫 방송 하는 날까지도 안무에 없었어요. 리허설 할 때 장난 삼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, 제가. 그걸 보고 이제 주위에 분들이 재밌다 그래서 했던 것이 그게 된 거죠. 아바라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주신 거고, 널 그리면은 제가 작사 작곡한 거고, 널 그리면 사랑의 불시착 한참 히트할 때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이, 정말 좀 춤추기 좋은 음악으로 사운드를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, 그래서 제가 가장 애착이 있는 곡이 바로 BS 치는 날들이라는 곡이 있어요. 그건 제가 만든 거죠. 막 완전히 컴퓨터 음악으로 해서 아는 선배 찾아가가지고 막 컴퓨터 좀 하시는 분한테 가서 막 배우기도 하고 같이 만들고 해서 겨우겨우 만들었죠. 말로 표현할 수 없죠. 어떤 체육관이나 이런 데 공연 같은 데 가면 그 함성 소리에 제가 마치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리고 꼭 방송국도 마찬가지인 게, 방송국에서도 녹화 끝나고 나오면 꼭 어디 유리창 하나 깨지든지, 지금은 이 의식도 많이 달라졌고 가드가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. 그때는 그냥 사고가 항상 있었어요. 차가 막 옆으로 넘어질 정도로 그랬던 기억. 그리고 스케줄에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한번 졸도한 적도 한번 있었고, 그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잘했다고 보는 게, 우리나라의 이제 댄스 뮤직이라는 거, 어떻게 보면 저도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게, 저 같은 친구가 나와서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데, 음악은 정말 세계 이 트렌드에 좀 맞지 않는 음악이라 그럴까? 댄스 뮤직 치고. 근데 외국에는 정말 파워풀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나이트 클럽에서 음악을 튼단 말이에요. 자기들은 그 음악적인 감성을 알아요.
정말 그 댄스 뮤직의 그 핵심을 안단 말이에요. 야, 이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. 이 감각을 사용해서. 그래서 이제 춤 잘 추는 가수들을 영입해서 자기들은 이제 음악적인 그 핵심을 알잖아요. 그걸 만들어서 한 게 터진 거죠, 뭐. 아, 그럼요. 저는 댄스 가수다 보니까 지금도 무대에 올라오면 DJ 음악 틀 수 있단 말이에요, 저는. 그 뭐 지금은 굉장히 CD로 쉽지만 우리가 할 때는 LP판으로 이 음악과 이 음악을 완전 귀로만 이렇게 믹스를 잘 했어야 돼요. 지금은 모든 LED 화면 다 나오니까 그냥 BPM 딱 보고 굉장히 쉽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좀 했었죠.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됐고. 이 댄스 뮤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음악은 정말 잘하시는데 댄스 뮤직에 대한 그 핵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템포가 빠르면 댄스 뮤직인 줄 알고 드럼 소리가 크면 댄스 뮤직인 줄 알아요.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, 가끔. 근데 역시 그 매니아가 되다 보면 딱 느낌만 들어도 아, 이거는 춤추기 좋은 음악. 뭐 이런 느낌이 확 와요.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가요 중에 인디안 인형처럼 같은 거. 그 템포가 굉장히 느리거든요. 둥, 딱, 두둥, 두둥, 딱 하면서 하는데 그거 딱 듣는 순간, 이거는 정말, 댄스 뮤직 정말 좋다. 이런 느낌을 들었었죠. 펑키한 느낌. 비트 소리도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.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저한테 이제 댄스 얘기 나오면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,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냥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?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는 땅 파서 공부했거든요. 춤이나 노래나 다. 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춤을 배운 적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어디 가서 파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.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계승시켜서 지금 아이돌이나 뭐 댄서들이나 굉장히 지금 한국을 이만큼의 위상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죠.